당시 한국 광복군 제2지대장을 맡고 있던 이범석 장군이 미군 측과 교섭해 비밀작전을 성사시켰다. (1급) 기밀로 분류된 이 문서는 OSS, 즉 미국 전략 첩보국이 1945년에 한국 광복군과 진행한 특수작전에 관한 것이다. 이름하여 독수리 작전, 광복군의 한반도 침투 작전이었다. 작전은 미국 전략 첩보국이 광복군을 훈련시켜 한반도의 특정한 지역으로 비행기나 잠수함으로 침투시키면 광복군이 한국에서 첩보 활동을 하며 미군의 상륙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해 4월, 이범석 장군이 광복군들 앞에 나섰다. 여러분, 외놈들을 고국 산천에서 몰아내는데 무력 이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소? 그놈들이 설득이나 외교로 물러갈 놈들이요, 총칼로 쏘고 무찌르기 전에는 한치도 후퇴할 놈들이 아니오. 나 이범석이 앞장설 터일 테니 여러분들 나와 함께 미군과 제휴해 전쟁터로 갑시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소. 그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이라야만 된다는 것이오. 다시 김준엽에게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다. 무슨 명목이라도 붙여서 임정에 남아있으면 죽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임정은 노인 선배들에게 맡기면 되는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총칼을 들고 외놈들을 한 놈이라도 더 죽여야만 조국의 해방은 가까워지는 일이다. 저항했던 사람들은 전부 죽임을 당했다. 한국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 이 역사를 청산해야 이제 비로소 우리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네 번째 사례입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개표 방송이 나갔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제8투표구에서는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발표하기 1시간 15분 전에 개표 방송이 나가버렸습니다. 보십시오. 19시 31분에 개표 시작, 20시 51분에 개표 종료입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의 개표 결과 공표 시각은 21시 41분입니다. 그런데 용인시 선관위는 언론사에 개표 결과를 20시 26분에 전송합니다. 개표 결과를 공표하기 1시간 15분 전에 방송이 나갔습니다.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인 시각에 개표 방송이 나갔다는 말입니다. 자,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개표 방송이 나간 후에 개표한 사례입니다. 영등포구 대림 3동 제7투표구입니다. 23시 16분에 개표 시작을 해서 23시 31분에 개표가 종료됩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결과를 자정이 넘은 0시 16분에 공표합니다. 그런데 영등포 선거관리는 개표 결과를 22시 35분에 언론사로 전송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투표함을 열기 41분 전에 언론사에 개표 결과를 보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의 개표 결과 발표 1시간 41분 전에 개표 방송이 나갔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도 공정성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아주 심각한 발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지금?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제6투표구입니다. 21시 34분에 개표를 시작해서 21시 46분에 개표가 끝납니다. 선관위원장은 개표 결과를 22시 09분에 공표합니다. 그런데 개표 결과를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이 20시 57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표 방송이 나간 37분 후에 개표가 시작이 됩니다. 개표 방송이 나간 1시간 12분 뒤에 개표 결과가 공표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전국 각 지역 선관위에서 60% 이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개표 조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개표 결과를 사전에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하루 전인 2012년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에 개표 결과를 서버에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 자료는 2012년 12월 19일 다음 날 개표한 결과와 일치합니다. 어떻게 투표 하루 전날 입력한 개표 결과가 선거 당일날 투표 결과와 일치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표는 인민이 하지만 개표는 권력자가 한다. 투표하는 자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개표하는 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말한 이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은 없습니다. 선거 부정, 개표 조작의 증거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총리는 법무부 장관 시절 당시 선거 부정을 파헤쳤던 최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냈던 장본인입니다. 오늘날 사법부와 행정부는 권력의 시녀가 되어버렸습니다. 박정희는 군사 구태타로 권력을 찬탈했고 그에 따라 박근혜는 선거 구태타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뼛속까지 진일에 피가 흐르는 친일파 후예들이 권력의 중심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정권, 유신 잔당들이 광풍으로 박정희 유신 망령이를 부활시키는 정권, 수구 반통일 세력들이 민족 통일을 외면한 정권이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저는 국민의 이름으로 대법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께 요구합니다. 대법원은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을 당장 속개하십시오. 대법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사범들을 국헌 물람죄로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개표기를 없애고 투표소에서 수개표할 것을 요구합니다. 투표소에서 수개표하자는 법안은 이미 제가 대표 발의해서 국회에서 지금 심사 중에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반드시 수개표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을 여러 동료 의원들께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툰 백목 글씨로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